요즘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연락을 주시는 아내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남편에게 음주운전은 곧 이혼이다 아주 못 박아뒀는데요. 그래도 말 안 듣는 남편들이 있죠. 아내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런 아내분들을 위해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어요. 다친 사람은 없긴 한데 혹시 구속되는 건가요? 초범이신데 사고가 나셨군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같은 것을 들이박는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물피손해가 적용이 돼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0.2% 이렇게 되면 최근엔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드레일은 공공시설물이므로 사고 내고 그냥 가시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대물배상 혹은 사비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사람을 안 친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지만 않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택배 기사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법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택배, 화물차 운전, 택시 및 버스 운전 등 운전이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형 이의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생계형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구제 가능성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계형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음주운전을 왜 했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너무 높거나 재범 혹은 그 이상이라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0.1%가 넘으면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포기는 금물입니다. 만약 생계형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절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절차가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력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음주운전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저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살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구제 가능할까요? 이건 앞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안인데요. 보통 음주운전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집행유예 등을 의미하고요.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처분을 의미해요. 간혹 저 벌금 냈는데 왜 또 면허가 취소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별도의 처분이라 그렇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가장이어서 남편분이 안 계시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생계형 운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남편이 외벌이 가장인 경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공경에 빠지는 점, 운전자는 성실한 사회인인 점, 미성년 자녀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노부모 등 부양이 꼭 필요한 피부양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제가 운전했는데 제가 주차를 잘 못해서 남편이 주차장 들어가는 거랑 주차하는 것만 도와줬는데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어떤 처벌 받을까요? 이런 일도 정말 많아요. 주차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뒤늦게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해 주다가 다른 차량을 박아서 피해 차주가 음주운전 의심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길 운전은 쉬운데 좁은 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500m 정도 남편분이 운전해 줬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요. 주차 정도도 불가능이냐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주차도 불가능입니다. 주차도 운전행위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 주행거리가 짧다면 긴 것만큼의 위험성이 없었을 테니 양형에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인사사고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해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야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법적 도움을 얻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음주운전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숙취운전으로 걸렸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정직 받을까요? 공무원이시라면 정직, 감봉, 심하면 해임과 파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걸릴까봐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무원인 경우 수사 개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 이외에 내부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물론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취운전이라면 음주운전 기준인 0.03% 근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형사처분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 징계는 또 다른 부분이고 사건의 경위와 과거 전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고려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징계위원회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저도 옆에 타 있었어요. 저도 처벌받을까요? 만약 실형 살면 애들은 누가 키우나요?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이 있어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옆에 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키를 건네주었다거나 짧은 거리라서 괜찮아 하면서 독려하거나 부추겼다거나 이렇게 운전해 저렇게 운전해와 같이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음주 방조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벌금인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 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 채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남편분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꼭 말리시고 대리를 부르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데 안 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아내로서 같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좋은 것은 술을 끊는 거겠죠. 그런데 절대 못 끊겠다고 하시면 치료 프로그램을 보내시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차량을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나는 애초에 차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 상습적인 음주운전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사실 질문지에 의뢰인 중 음주운전을 멈춘 사례가 있나요? 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었는데요. 멈췄다면 저를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멈추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 3진이면 거의 실형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고까지 난다면 운전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일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은 이미 소용이 없겠죠.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마음고생 중인 아내분들을 위한 간단 상담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음주운전도 초기부터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법적 조력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